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 찾기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흑과 백으로 옷을 맞춰 입었습니다. 바둑돌 마냥.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과도 통하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오늘 검은색 남방을 입으신 분들은 제 편, 오늘 하얀색 남방을 입으신 분들은 김영민 이거 아나운서 갈라치기 편. 아닙니까? 뭐 전국이 갈라져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은 흑백으로 조화를 이룬다 이런 말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좀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밤중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부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났는데요. 인명피해도 발생했다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9층짜리 호텔의 8층에서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상당했는데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12명이 다쳤는데 그중에 3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정말 급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화재에서 7명 사망했는데 그중에 2명은 긴급 탈출을 시도하면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는데 그 과정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소방의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네. 에어매트가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 이후 과정에서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호텔의 객실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호텔의 건축 당시에 이 호텔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건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화재를 더 키운 요소로 꼽힙니다. 그래요. 이 소방당국의 과실도 있어 보이네요. 에어매트가 갑자기 뒤집혔다. 굉장히 너무 안타까운데요. 예, 이 부천의 호텔 이 안타까운 소식 좀 전해드렸고요. 또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의원 죄송합니다. 네.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많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여야 간 대표 양자회담이 연기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25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수년이 됐습니다. 네. 바로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건데요. 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연기를 요청해서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였고 양측이 다시금 일정을 잡기로 한 겁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이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간이 더 생긴 만큼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럼 실무 회담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의 이 회동에 앞서서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될랑 말랑 계속 했었잖아요. 될까 말까. 그렇죠. 네. 이 의제 선정 그리고 뭐 진행 방식을 두고 워낙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양당에서 이번에 이렇게 회담이 미뤄지면서 한숨 돌릴 틈은 생겼는데 네. 여전히 이 물밑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네. 양당 대표 비서실장이 이 회담 준비를 위해서 엊그제 저녁에 비공개로 만났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보도에서는 계속해서 이 실무협상 자리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하고요. 이 비공개 회담에서 생중계를 할지 뭐 최상병 특검법 논의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최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금투세 유예 방안이나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25만 원 지원법 같은 부분도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조율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야당에 제안했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가 어제 민주당을 향해서 이 구명 로비 의혹에 발단이 된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과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민주당이 제안한 건데요. 네. 이 TF 위원장인 장동혁
김동혁 최고위원은 이 구명 로비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인물이죠. 김규현 변호사든 아니면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든 단톡방에 있는 3명과 자유롭게 토론을 하면서 진실, 진상규명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달라. 토론할 수 있는 장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단톡방 참여자 3명이 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입장을 밝히고 싶다라는 의사를 TF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국회에서도 청문회 많이 열리고 있는데 토론회 정도는 또 열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 총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 4시쯤 이제 이원석 총장이 이창수 지검장의 대면 보고를 통해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네. 이제 이원석 총장에게 공이 넘어가게 됐는데요. 예. 그냥 수사팀의 결론을 승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해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금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취재진들이 관련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했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총장이 퇴근길에 드릴 말씀이 없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이거 할 말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나요? 드릴 말씀이 없으면 없는 건데 나중에 생길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이건 무슨 말인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해당 가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대통령실이 검찰에 이미 제출했던 가방 압수물이기 때문에 네. 원칙상 김 여사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렇지만 김 여사가 이 가방의 소유권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매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최재형 목사 측에서 가방 반환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돌려받을 확률 굉장히 희박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요. 검찰 관계자는 공여자는 압수물 반환 청구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줬으니까 이 소위 말하는 낙장 불입이다. 주면 끝이다. 주면 끝이다. 이런 경우인가요? 아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결과에 따라 야당의 반응이 또 궁금해지는데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호남 민심 잡기가 한창이라면서요? 네, 더 구체적으로는 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이 경쟁적으로 민심을 잡기 위해서 뛰어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제 10월 16일에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치러집니다. 네. 총 4곳인데요.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까지 치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지금 영광군과 곡성군 선거에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 조국혁신당은 영광, 곡성 그리고 부산 금정구 이렇게 3곳을 전략선거구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조만간에 호남에 숙소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직접 선거운동에 뛰어들면서 네. 화력 지원에 나설 계획이고 의원 워크숍도 영광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어제 광주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그랬죠. 열었는데 예. 천하람 원내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 중에 호남 지역구에 의원이 네. 없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호남을 잡아둔 물고기 취급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민주당 호남 홀대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도 이번 재보선에 후보를 낼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국혁신당, 의회는 개혁신당이네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서진정책 한동훈 대표가 호남에 더 공을 들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발빠르게 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겠죠. 네. 어쨌든 텃밭으로 불리고 있고 네. 많은 지지세를 얻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네.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의 민심 고스란히 나타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이 텃밭을 계속 수성하기 위해서는 지명직 최고위원회 또 호남 출신 인사를 지명하는 것이 또 좋은 수가 되지 않을까 하고 민주당이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호남 소식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세기의 이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소식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동거를 하고 있는 김희영 씨, 노소영 관장에게 수십억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저도 놀랐습니다. 네, 변호사로서 보셨을 때도 네. 정말 상당한 금액이죠. 금액이 20억 원입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아주 이례적으로 고액이 판결이 났다라는 네. 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역대 최대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는데 지금 서울가정법원에서 최 회장 그리고 김희영 이사장이 공동으로 노소영 관장에게 네.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내연 관계가 노소영 관장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고 결혼 생활을 파탄나게 했다라고 본 건데요. 그래서 노소영 씨 측은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준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은 항소하지 않겠다고요? 네, 맞습니다. 노소영 관장님께 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김 이사 측이 밝혔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는데요. 항소하지 않겠다면서 법원에서 정한 의무 최선을 다해서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20억이니까 20억 플러스 20억에서 40억을 배상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 계실 텐데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최태원 회장과 그리고 동거인 김희영 씨는 공동 불법 행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불법 행위자 두 사람이 20억을 노소영 관장에게 함께 줘라. 이런 부진정 연대 책임인데요. 그게 SK 최태원 회장이 20억을 내도 되고 또 최태원 회장이 뭐 1억을 내고 김희영 동거인 김희영 씨가 19억을 내서 20억을 맞춰도 되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총 40억은 아니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이 위자료가 깎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쪽의 판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위자료는 20억이 되고요. 이제 문제는 재산 분할 관계입니다. 네네. 두 사람의 대법원 최종 판단 남기고 있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금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대법원 심리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엊그저께 대법원이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대법원 일부에 사건을 배당했는데요. 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 300억 원 비자금 인정이 될지 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가진 SK 주식이 또 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재산 분할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위자료 20억이라는 거는 우리 법원사 이 가정 이혼 소송에서는 정말 뭐랄까요? 아무튼 새로운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법원 판결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민한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